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02만원입니다. 902만원 해서 플러스 65만원입니다. 오늘 수익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시장을 전망하는 게 맞았을 때, 그럴 때 수익이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코스닥 분봉으로 봤을 때 5분봉입니다. 이거 어제 거를 봤을 때 어제 이렇게 됐었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만큼 한 방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이 정도 내려오면 좀 들어올리려고 그러다가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뭔가 되게 급하게 막 던졌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떨어질 때 중기 투자 세 종목 가지고 있던 거 다 손절했고요. 다 팔았고요. 그 다음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다 매도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휴마시스를 300만원어치 보유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200을 돌파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경기가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다, 이런 악재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대거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한 1조 1000억 정도 매도를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코로나 확산일 때 가장 수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진단키트 관련주가 가장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두 가지 봤던 게 뭐였냐면 진단키트 관련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지 관련주, 이 두 가지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후반에 휴마시스를 300만원 가지고 있고 테린 포장을 100만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지수가 급락하면 같이 따라 내려가 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린 포장이 오늘 그렇죠. 올라가다가 뒤로 밀려가지고 거의 보합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테린 포장은 버리고 휴마시스 한 종목만 그냥 매달려 갖고 이것만 잡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여기 300만 원으로 몇었습니다. 다 팔아버리고 딱 요거 300만 원만 가지고 넘어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먼저 미증시부터 한번 보고 전체적인 흐름부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야기할게요. 미증시가 어제 하락을 했는데요. 델타 변이 확산에 의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유럽 증시인 독일이 한 1.73%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을 했고요. 이때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너무 빠지는 거 보고 뭔가 좀 불안하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불안하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독일 증시만 봤을 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약간 들어올리긴 했지만 이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됐으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생기죠. 근데 미국 증시를 보면 계획으로 확 떨어졌다가 양봉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합권에서 출발해 갖고 음봉으로 이렇게 나왔다면 추가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려감으로 인해서 갭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이걸 들어 올려가지고 낙폭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0.7% 빠지는 거는 별로 빠진 것도 아니죠. 나스닥 올라온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그나마 무너지는 거는 막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들어와서 어제 제가 휴마시스를 300만원 가지고 넘어왔거든요.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300만원 가지고 넘어왔는데 오늘도 운이 좋았죠. 여기 제일 먼저 휴마시스 이 50주를 하게 되면 거의 한 110만원 정도인가 됐을 거예요. 오늘 가격으로 쳤을 때 2만원 되면 딱 100만원인데 2만원보다 높았죠. 그래서 이 50주는 뭐냐면 어제 휴마시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꼭 한 반오실 필요가 있는데 장 끝나고 나서 분위기는 코로나 확산세 해가지고 지난밤에도 조금 횡설수설하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난밤에도 확진자가
1240명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12시 이전에 9시까지 해서 1240명이니까 그 이후에 더 나온다 했을 때 오늘 확진자가 1316명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어제보다 더 늘어나게 발표가 되는 상황이 거의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게 그 제가 봤을 때는 기본 상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 빠졌습니다. 엑세스바이오하고 CGN이 한 1.4% 정도 빠졌고 휴마시스가 한 0.7%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면 그 투자자들이 그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의 거래, 그러니까 8시 30분에서 40분에 있는 시간의 거래에서 그 전날 시간의 거래의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휴마시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장 출발할 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휴마시스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휴마시스가 어제 그림상 막 단타가 막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등단에서 따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시간에서 하락해버렸다. 아, 그럼 이게 물렸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던지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시간에 거래에서 제가 100만원치 추가 매수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시간에 거래에서 그냥 그 확신은 들었지만 무리하다가 또 거꾸로 내려가 버리면 또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확 질러버리려고 그러다가 참자 하고 딱 100만원치만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딱 400만원치를 보유를 하고 넘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한 거를 그냥 대충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마시스부터 해볼게요. 25주씩 끊어서 파는 거는 50만원씩 끊어서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나눠서 팔았던 이유는 이게 그 만약 급등해 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서 올라왔다가 빠질 때 이때 그냥 400만원 중에 200만원을 확 팔았다고 쳤을 때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아깝죠. 그래서 제가 한 게 50만원씩 끊어서 계속 파는 겁니다.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제가 팔았는 거 대충 한번 볼게요. 22,150원에 22,150원 출발할 때 시초가에 50만원씩 먼저 던졌습니다. 왜냐면 시간에 그래서 잡았기 때문에 뜨면 바로 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50만원치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22,550원 여기 올라왔을 때 너무 좀 짧게 팔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50만원 해서 요거는 아침에 시간에서 잡았던 거니까 100만원치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팔았던 게 23,600원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꺾일 때 일단 꺾이면 일단 그 줄이고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3,600원 여기서 50만원치를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치를 팔고 250만원치를 남겨놓고 아침에 제가 집사람 태워줄 일이 있어서 그 부산 터미널에 집사람 태워주고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운 좋게 한 20%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운 좋았던 것도 여기서 만약 제가 계속 지켜봤다면 이 부분에서 정리를 더 했을 겁니다. 이게 내려오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먹었으니까 이 보합으로 내려와도 수익이죠. 한 종목만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뭐 그냥 죽기 앞니 깜붙이기다 해갖고 250만원 가지고 있는 거 놔놓고 그냥 집사람 태워주러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가 있었어요. 이때 한 10% 정도 됐었는데 한 2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갔다가 볼일 다 보고 들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바로 팔려 그러다가 최대한 좀 그 이익을 남기고 팔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 팔았는 게 25,650원에 팔았습니다. 25,650원. 그러니까 갔다 들어가지고 내려왔을 때 50만원씩 먼저 팔았습니다. 팔으면 이제 200만원 남았죠. 남겨놓고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지켜보자 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다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이제 또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휴마시스를 26,250원에 여기 올라갔을 때 이제 12시 끊어서 팔았습니다. 이거 25주씩 팔아버리면 50만원씩 팔아버리면 그 너무 빨리 다 팔아버리게 되니까 이제 10만원씩 끊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6,250원, 26,05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26,950원, 26,950원이니까 여기쯤 여기서 또 팔고, 그래서 계속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12시 끊어가지고 매도 해갖고 팔고 쭉 팔고 그 다음
26,800원 다시 내려올 때 또 팔고 해서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대부분을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마지막에 제가 탁 던졌던 게 26,350원에서 나머지를 다 들었습니다. 26,350원. 계속 지켜봤는데 여기서 내려오길래 이거 내려와 버리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꺾이 내려오려고 그럴 때 26,350원 여기서 나머지 가지고 있던 100만원치를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팔고 이 부분에서 오늘 수익이 한 6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 뒤에 한 5만원 수익 난 거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도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자, 코스닥 지수가 쭉 빠지고 나서 여기쯤 왔는데 이쯤에서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 과연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이 상황을 깨고 그냥 쭉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들어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그 판단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한 0.4 정도인가 하락하고 있다가 이게 거의 한 0.1 정도로 이렇게 낙폭을 줄였어요. 그래서 딱 보고 느낀 게 지난밤에 미정시가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열세를 몰아가지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또 상승해 버린다면 국내 증시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즈음에 이게 반등 나오면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죠. 그 진단키트 관련주 지수가 급락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급등했는데 이게 반대가 된다면 진단키트 관련주가 내려가고 하락했던 우량주가 되돌아서 올라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졌던 종목 반등할 걸 생각하고 종목들을 막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잡은 게 이제 경남스틸하고 이것도 이제 400만원치 잡았다가 200만원 이익 실현하고 지금 200만원 남겨놓은 겁니다. 경남스틸 잡았고요. 그 다음 코프라가 여기 빠져 있을 때 여기입니다. 지수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수가 반등한다면 우량주 쪽은 지수를 따라서 올라갈 거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를 잡은 겁니다. 근데 경남스틸은 조금 덜 따라 올라갔는데 코프라는 제가 봤을 때 중기 투자로 잡았었던 종목이죠.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얘가 빠지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지수가 반등하면 올라갈 거다 생각해가지고 얘를 200만원치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것저것 팔았는 돈 가지고 고민하다가 뭘 잡을까 싶어가지고 남북 경협주 일단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이상이 없다, 건강 이상설이 아니다 이제 나왔죠. 살을 한 10kg에서 2kg 정도 뺐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건재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문제가 없다면 이 내려왔던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로 해서 이제 빠졌었는데요. 이상이 없다면 다시 남북 대화, 남북 정상의 화상 대화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요즘은 이제 그냥 꼭 만날 필요 없죠. 화상 대화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재료가 나오면 올라갈 만하다.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만하다 싶어가지고 대하TI를 200만원 잡고 그다음 아난티도 이 코로나가 확산하면 뭐 콘도 이런 게 좀 악재긴 한데 많이 빠졌죠. 여기서부터 많이 빠지고 진단키트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반등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남북 경협주 쪽에 대하TI 200, 그 다음 아난티 10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잡아서 뒤에 한 5만원 정도 플러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마시스 아침에 잘 잡았던 거 이익 실현해가지고 60만원 정도 수익 나고 그 다음 뒤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 여기서 코스닥 5분봉입니다. 반등할 때 이때를 노리고 우량주 쪽으로 매수해가지고 한 5만원 정도 수익 나고 5만원 난 데서 지금 절반 이익 실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경남스틸 200만원 이익 실현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200만원 남았잖아 마지막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마지막에 휴마시스를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이걸 다시 잡은 이유는 진단키트주들이 보시면 엑세스바이오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도 하락했습니다. 대장이죠. 하락했죠. 그 다음 랩지노믹스 어제 대장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힘이 없이 그냥 밀리고 있죠. 그 다음 수젠텍 마찬가지 크게 힘이 없습니다. 근데 휴마시스만 유별나게 강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강한 이유는 확진자가 1300명 넘어가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PCR 검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얘기죠. 검사장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자가 진단 키트의 사용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렇게 그 내부 게시판에 글들 보면 편의점에 사러 갔더니만 품절이었더라 뭐 이런 식의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다고 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뭐 교회나 식당 뭐 등등 영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접촉자들이 검사하라고 전부 다 문자가 들어가죠. 그럼 검사하러 가려 그러면 PCR 검사하는데 줄이 꽉 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옮아올 수도 있다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괜히 저 갔다가 내가 멀쩡한데 괜히 검사하러 갔다가 옮아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돈 들여서라도 집에서 자가진단 한번 해보자, 해보고 이상 있으면 가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업체 같은 데나 이런 데 관공서 같은 데도 불안하니까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자가진단 키트를 쫙 돌려가지고 검사해갖고 그중에 이상한 사람을 찾아내자. 그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자. 이런 차원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품귀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휴마시스는 군산 공장을 원래 그 오픈했다 그래요. 게시판에 그 상세하게 정보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계속 그 좋은 정보를 올려주셨는데 계속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맞아갖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때부터 이전부터였겠죠. 오래전부터였겠죠. 호대성 그 어떤 뭐 군산에서 100만 개 생산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실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호대성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만약 맞다면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인데 그 군산에 추가로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증설했기 때문에요. 자동화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생산만 할 수 있다면 그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얘 혼자 올라간 겁니다. 이 뭐 엑세스 바이오는 미국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기존에서 크게 벌 게 없다. 이미 많이 올라와 버렸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수익이 나겠느냐 하는 이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휴마시스는 자가진단 키트 우리나라에서 그 판매할 수 있는 상장사는 휴마시스밖에 없습니다. SD 바이오센스인가 거기하고 휴마시스인데 SD 바이오센스는 아직까지 상장 전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상장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장사는 휴마시스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에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얘가 계속 주목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제가 갖고 있었죠. 어제 갖고 있었고 오늘 수익 실현을 여기서까지 이 위에서 수익 실현을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한 200만원 정도 잡는 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종가에 잡았습니다. 이거 종가에 잡고 나서 그 매수 잔량이 지금 이만큼 높은 걸로 봐서 또 올라가고 있죠. 시간에 거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도 어제 정도 수준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부터는 줄겠죠.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검사자 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을 건데 줄어도 검사자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악재로 안 비춰집니다. 그리고 주말 이렇게 되면 자가진단 키트 없어서 막 찾는 예전에 그 마스크 품귀 현상 일어나듯이 그런 뉴스들이 만약 나오게 된다면 휴마시스가 확진자가 또 1200명을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자가진단 키트가 없어서 난리다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서 많이 올라왔지만 진짜 가는 놈이 간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 갖고 마지막에 200만원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경남스틸은 지금 제가 경남스틸을 잡은 이유는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도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경남스틸은 한국선제하고 같이 홍준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남스틸 자체의 실적은 좋습니다. 그 철강 관련주들이 원래 좋았죠. 그래서 철강 관련주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 여기서 뛰어오르는 이 부분이 홍준표 의원 복당하고 나서 또 올랐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이 언론에 조금 두드려 맞았죠. 망둥이 뛰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는 부분, 뭐 이재명 지사도 저격하고, 홍준표 의원은 막 저격합니다. 잘못됐다 싶은 거는 다 그냥 저격해버리는 것 같아요.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막말을 해가지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막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 대체로 일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했을 때도 검증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 최근에 검증 받느라고 상당히 고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
숭어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 이것도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초선 의원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이런 건 조금 그 일리 있는 말 정도로 좀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표현에 조금 거부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홍준표 의원은 그 좀 막말을 해서 그렇지 하는 말은 다 맞다, 이렇게 그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우리 집 아들이 20대인데 아침에 정치 토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권에서 누가 후보가 될 거냐,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그다음 홍준표 의원, 이렇게 해봤는데요. 아들이 적극적으로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그 윤석열 총장은 지금 좀 그 여러 가지 검증 받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될지 모르겠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누군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빼고 그럼 남은 사람이 홍준표 의원밖에 없다. 근데 들어보니까 막 논쟁하다가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으로 한 표 잡았습니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보시면 그 한일 던져가 대장격으로 끌어올리고요. 그다음 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는 이루원하고요. 그다음 오픈베이스하고 한일 단조, 이렇게 세 종목이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동문 뭐 이런 건데요. 오늘 한일 단조를 대장격으로 끌어올리면서 뒤에 보시면 이루원 올라가고 오픈베이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친께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장에 대한민국을 밝혀라라고 이 마지막 힘을, 남은 힘을 다 모아가지고 직접 지필로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다음 그 마지막에 그 문구는 찡했는데요. 그 해군 장성으로서 6.25 때 큰功을 세우신 분 영웅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마지막 문장이 대한민국 해군 만세 이렇게 쓰셨다는 거 보고 눈물이 찡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 밑에서 그 교육을 받으셨으면 올곧은 성격에 대단히 그 훌륭한 인품이라는 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반대해가지고 출마할지 말지 고민했었는데 대한민국을 밝혀라라고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확실하게 출마할 것 같습니다. 출마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지도가 떨어지는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좋게 봅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못 들어간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밀어주더라도 과연 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그 전 총장 다음으로 높죠. 그래서 과연 홍준표 의원 쪽으로 지지율이 먼저, 여론조사에서 먼저 지지율이 그 튀어오를지, 아니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막 그 홍보를 해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을지, 어느 쪽이 먼저일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홍준표 의원이 먼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고 홍준표 의원 쪽은 지금 다 내려와 버렸죠. 그러니까 이 복당하고 나서 올라갔던 부분이 다 내려와갖고 밑으로 더 빠졌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하는 바람에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는 홍준표 의원과 관계없이 철강 관련주 기준으로 현재 위치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수가 더 빠지면 모르겠지만 지수가 올라간다면 여기서 하락할 이유는 없겠다, 그런 관점으로 잡았고요. 저는 대선 테마주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여기 잡았습니다. 그 다음 여당 쪽에는 그 이재명 지사가 오늘 다시 또 조금 선방하는, 오리엔트 바이오하고 동신건설을 선방하는 분위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바지 관련한 이야기나 스캔들을 있고 이래 하더라도 그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렇게 그 뭐죠, BBK 해가지고 오만 거 다 나왔는데 그 정동영 후보하고 대선 토론할 때도 그랬습니다. BBK 관련한 걸 집요하게 정동영 후보가 막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정동영 후보께서는 저를 네거티브 하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 말만 계속 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그냥 사실이 아니다, 그 구체적인 제시 안 하고 그거 사실 아니다 그러고 네거티브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말만 계속 했는데도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스캔들 같은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말이 좀 너무 이쪽으로 갔는데요.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건재하지 않을까 싶고, 이재명 지사가 만약 내려온다면 이제 이쪽이죠. 그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 쪽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그 스캔들 관련한 거나 형수 욕설 부분들에 대한 게 다 이미 언급돼 버렸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거 다 보고 나서도 지지율이 안 빠지면 이걸 재차 거론해 가지고 그 해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그 지지를 굳혀버렸기 때문에 그
그 스캔들 있을 수 있지 뭐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그거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지지율에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 후보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 쪽은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여기 오늘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참았고, 야권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약간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경험이 없죠. 그래서 충분히 검증된 홍준표 의원 관련주 쪽으로 많이 빠졌으니까요. 산맛에 그냥 2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그럼 설명이 대충 됐을라나요? 남북 경협주 쪽으로 한 300 실렸고요. 그 다음 진단키트 휴마시스 단일가 한번 볼까요? 다시 안 빠지죠. 이게 그 한번 위쪽으로 잡으면 쉽게 안 빠지거든요. 이게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뉴스에 확진자가 안 줄어듭니다. 절대. 이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4단계 봉쇄를 하기 때문에 봉쇄하고 나서 효과가 나오려면 다음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여전히 확진자 숫자는 1300명대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 부족하다는 뉴스는 계속 나올 겁니다. 줄 서서 사고 막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가진단 키트 관련주인 휴마시스 하나 정도는 가져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고요. 올라가자 아직. 그 다음 남북 경협주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니까 오늘 지수 빠지면서 빠졌는데 지수만 괜찮아지면 올라갈 것 같고요. 코프라는 우량주로 보고 제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그 잡기 좋은 위치라고 보고요. 경남스틸은 지금 이게 신용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린 사람들 던지는 힘 때문에 지금 밀리는데요. 이거 그 지지율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5.2%가 나왔었는데 6%대 이상 탁 나와버리면 한순간에 그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그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또 이게 그 이낙연 대표 아드님인가 사회이사로 있다는데 이 종목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게 진단키트인지 정치 테마인지 아리송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그 반드시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 쏠려버리면 이 두 가지 테마를 갖고 있으면 그 올라갈 때는 좋겠지만 한쪽에 악재가 생겼을 때 내려와 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얘도 포기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좀 건드렸었는데 정리해버렸고 그 외에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포장지 관련한 주도 여전히 확진자가 계속 나오니까 여전히 그 높게 나옵니다. 테린 포장 이 종목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요. 이건 월요일쯤에 한번 도전해볼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좀 자고 야간 아르바이트 열심히 뛰고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